안녕하세요, 유니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편의점 사장님입니다.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5만 개나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잠실에 있는 GS25 매장인데 요즘에 편의점 5만 명 사장님의 얼굴을 만들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5만 명 편의점 사장님의 대표 선수, GS25의 대표 선수 공다로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글을 쓰고 있는 편의점주 그리고 작가 봉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5만 명의 대표 선수라고 해서 우리 봉 사장님이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우리 봉 사장님께서 그 편의점 사장님들의 그 일상에 대한 글을 쓰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 매체에 지금 글을 쓰고 계신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어떤 그 희로애락 이런 느낌을 처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편의점에 갈 때는 빨리 뭘 사갖고 나오고 뭐 이래서 편의점 사장님들에 대해서 별로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봉 사장님의 글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 봉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들의 얼굴을 국민들께 소개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이제 코로나 후유증은 없어요? 후유증이 아니라 지금 막 겪고 있죠. 그래요? 왜요?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왜? 코로나19로 편의점은 수익업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주택가는 배달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오피스 상권에 있는 곳, 그다음 유흥가는 큰 타격을 좀 입었죠. 왜요? 재택 때문에요? 재택근무 때문에 오피스 상권은 큰 타격을 입고 회식 같은 게 줄어드니까 유흥 상권은 좀 타격을 입고. 저희가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봉 사장님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되죠? 네네. 일단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젊을 때, 아주 어릴 때는 아주 극렬 주사파 학생, 그죠? 맞는 거죠? 네, 좀 부끄럽습니다. 극렬 주사파 운동권 학생. 근데 지금 이제 생활인이 되셨고 지금 쓰시는 글들을 보면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따뜻한 그런 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오늘 좀 같이 들어봤으면 해요. 그 전남대 총학생회장이면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러셨나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도 뭔가 정치권으로부터의 콜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때는 그런 저희도 있긴 했었죠. 있었어요? 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제의를 안 받고 이제 완전히 생활인으로 이제 편의점 사장님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방향을 정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특별히 무슨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할 수 있을 만한 재간이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일에 나서면 또 제 선배들 보니까 자꾸 이제 공직에 계속 나서려면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았고, 제가 그럴 만한 어떤 자신도 없고, 그래서 일단 가족들 먹여 살리고 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정치도 하고 시민운동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우리 사장님도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 하시고 중국 가서 사업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네, 지금 네. 이런 경로를 오셨어요. 네, 그죠? 잘하시네요. 제가 스토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저희가 연배가 비슷한데 네.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대의 명분 뭐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좀 저로서는 좀 붕붕 떠 있었던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사회가 막 확 뒤집어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셨어요? 훨씬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삶에서 완전 생활인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생각이 좀 변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으세요? 한때는 이렇게 명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대 반민주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다 똑같아졌잖아요. 뭐가 똑같아져? 민주하고 반민주.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보수 정당을 향해서 어떤 구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도 87년 이후로 많이 변했고 근데 과거의 어떤 오래된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정당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뭐 민주와 반민주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립구도라고 생각지 않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다 이제 자기 어떤 이익에 견지해서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 글 쓰시는 걸 보면 굉장히 따뜻하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냉철한 글이라기보다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고 계시고 되게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젊을 때도 그러셨어요? 안 그랬죠. 근데 왜 그렇게 변하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뒤돌아보자면.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느꼈던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나 편의점에서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사람 만나다 보니까 또 사람의 다양성 같은 걸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편의점을 하면 느꼈던 건 항상 편의점 하기 전에 제가 카운터 밖에 있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카운터 안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사람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시선이 다르질 수 있구나. 나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군대를 우연찮게 전투경찰로 갔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입장에서 방패로 맞는 입장으로. 뭐 그런 인생의 경로를 좀 겪으면서 서로의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걸 좀 섞으로 약간 이해하면 그런 어떤 합일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소박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핥히는 글보다는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글도 어떤 뭐 거창하고 화려한 글보다는 우연찮게 글을 한번 읽었을 때 따뜻한 마음 한 스푼 정도만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편의점을 왜 고르셨어요? 먹고 사는 길로 편의점을 왜 고르셨어요? 뭐 저는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요. 이제 주사파로 7년을 살았고 그리고 북한 민주화 운동을 8년을 했습니다. 이제 뭐 거창하게 표현하지만 과거에 내가 북한을 추종하며 살았던 것을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입장에서 8년 정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중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쉬다 와야지 했던 게 중국에서 7년을 살았고요. 중국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던 차에 아버지께서 편의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평생 식당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뉴스를 듣는데 편의점 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이런 뉴스, 그 다음에 본사에서 갑질을 한다. 이런 뉴스 봤을 때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쁜 길에 접어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아버지 구출해야지 라는 생각에 잠깐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이 편의점이었는데 뭐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저 북한을 추종한 7년을 반성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8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구출을 위해서 편의점. 그걸 10년 하고 있네. 10년이요? 네. 이 공사장님 글을 보면 저는 시대의 어떤 좀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무슨 커다란 기업인, 무슨 차자 들어가는 직종, 유명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의 그 깊은 생각, 어떤 결, 이런 거에 좀 다들 집중하고 책도 잘 팔리고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봉사장님 글도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종인데도 그 직종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러면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같은 평범한 우리 이웃끼리의 공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가 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에세이 하면 뭐 유명한 뭐 배우나 뭐 정치인들, 기업가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첫 에세이를 냈을 때 버스 기사님이 내셨고 간호사 분도 내셨고 그리고 뭐 학원 강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고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소통의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 중에 그냥 한 명으로서
말씀하신 편의점이 5만 개나 되는데, 그러면 정주만 거의 한 5만 명인데, 또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 편의점 관련한 나라하고의 관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장님 그 쓰신 글을 보면 그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식당, 뭐 이런 가게, 다른 가게들도 그렇고 아주 공통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더 힘들어진 그런 아주 공통적인 경험을 지금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걸 이제 본인의 그 힘듦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글을 쓰시잖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뭐 그건 결과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었고, 저희 편의점도 저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무인으로 운영하던 걸 무인으로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성장이 돼야 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소득이 올라서 그걸 다시 성장한다는 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아주 정확한 코멘트시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게 막을 수 없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걸 충분히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강행해서, 한 20, 30%씩 매년 올려버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측면에서는 직접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참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막 수십만 길에 나와서 못 사겠다고 막 데모를 했죠. 근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그걸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좀 이상하고 안타까웠거든요. 왜 저걸 고집을 하나. 근데 직접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뭐 운동권 특유의 고집 아닐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계속 그냥 추진하는 현장하고 좀 괴리된 상태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던 분들도 사실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이념주의의 기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구조적으로 뭘 짜놓고 거기 안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정말 다양한 어떤 굴곡이 있는 건데, 운동권 이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아니면 도, 뭐 이거 아니면 저거, 그건 변증법적으로 뭐 이렇게 차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데, 그렇게 법칙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살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아마도 대학 졸업하고 그냥 평생 하시는 일이 그런 식의 정치권 전전하시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나 경제가 어떤 식으로 튀고 움직인다는 걸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의 소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요즘에 쓰는 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시고 이 사업의 포부는 어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사업이라 하니까 거창한데요. 사업이죠. 그냥 뭐 장사 잘 되고 손님 만족하고, 그리고 뭐 가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부족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날카롭고 할퀴는 글을 쓰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뭐 당적도 없고 정치적인 입장도 없으신 분이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이렇게 내용을 쓰거나 이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편의점 사장이냐고 편의점 본사에 그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어떻게 생각이 다르다고 남의 밥줄을 끊으려고 하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 수가 있냐,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게는 저희가 왔을 때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뭐 당적도 다르고 그래도 되게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런 공간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사장님이 그런 세상을 또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한 삶을 꿈으로 하는 우리 봉다로 사장님. 아유, 계속 그 친절한 글과 친절한 편의점, 친절한 인생 그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